자, 이제 6단 제가 다 떴고 단추구멍 만들 차례가 왔습니다. 자, 단추 안 다실 분들은 12단 그대로 떠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단추 사이즈하고 단추 개수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앞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단추를 그렇게 많이 안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길이 추가하신 분들은 단추를 좀 더 개수를 이제 선택해서 다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단추를 약 2.5cm, 한 2.5cm가 살짝 안 되는데 요 단추를 지금 달려고 해요. 살짝 모자라는 2.5cm네요. 자, 요 나무 단추를 달 예정이고 지금 제가 기본형에 지금 달아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같은 단추입니다. 여기는 제가 3개를 달았어요. 이렇게 3개 정도로 달았고, 혹시 조금 더 촘촘히 달고 싶으시면 4개까지 이렇게 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수 정하신 다음에 단추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오른쪽, 입었을 땐 왼쪽에 단추가 달릴 거고, 구멍은 앞에서 봤을 때는 왼쪽, 입었을 땐 오른쪽에 구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늘림 부분에서 중간 표시를 지금 V넥 시작 부분을 표시를 해놨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멍 개수를 잡아줄 건데 저는 지금 4개를 달 거고요. 구멍을 작업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무단이잖아요. 지금 겉뜨기 안뜨기가 되어 있는데 구멍이 될 위치의 순서는 안뜨기가 되는 부분이 구멍이 돼야 겉에 이제 겉뜨기 부분이 나오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구멍이 만들어져요. 겉뜨기에서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 무늬가 끊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뜨기가 되는 부분에 구멍이 되도록 잡아줄 겁니다. 4개를 달 거니까 위치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중심 체크한 부분부터 해서 겉뜨기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겉뜨기의 개수를 세어서 4개로 할 거면 4등분을 하시거나 3개 하실 분들은 3등분을 해서 개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중심 부분이니까 저는 구멍을 바로 안 잡고 하나 밑에 정도로 잡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V넥 중심 부분으로 봤을 때 바로 안 잡고 요거 약간 밑으로 바로 잡아버리면 꺾이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에서 지금 저는 이거를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꺾이는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얘보단 요거 하나 밑에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 지금 얘를 구멍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부분 두 번째 안뜨기가 되는 여기 중심에서 두 번째 안뜨기가 되는 요 부분에서 저는 구멍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개수에서 지금 4개를 만들 거니까 저는 겉뜨기를 7개를 넘어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구멍이 될 거예요. 3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잡아 주셔야 돼요. 뭐 8개나 뭐 9개 정도.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하고 여기 단추구멍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하고 얘를 단추구멍. 자, 이렇게 구멍이 될 위치를 잡아 놨습니다. 더 넓게 하실 분들은 뭐 8개 여기 하나, 중간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개수 등분 이제 2등분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3개를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4개 잡았습니다. 자, 그럼 구멍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여기 안뜨기 요 자리에서 구멍이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대로 떠 주시면 돼요. 그대로 고무단을 떠 주세요. 지금 작업은 7번째 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잡아주시고 겉뜨기 그리고 겉뜨기까지 자, 요 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지금 구멍을 만들어야 돼요. 자, 빈 공간 공백호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 자리에 공백을 주고 얘 2개를 합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백호를 만들려면 실을 안쪽으로
원래 안뜨기 할 때 안쪽으로 넣잖아요. 그럼 이걸 떴었겠죠. 근데 이걸 뜨지 않아요. 대신 실은 안쪽으로 주고 이 상태에서 두 코를 같이 겉뜨기로 떠줍니다. 자, 지금 안뜨기 할 차례예요. 그런데 실을 안으로 놓고 얘는 뜨지 않고 요 두 개를 합쳐주면서 요 자리에 공백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 안으로 넣은 상태에서 두 개를 여기 겉뜨기 순서죠. 여기가 겉뜨기 순서인 두 개를 같이 뜨면서 이 실을 가지고 겉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겉뜨기 모양이 위로 올라왔죠. 코가 왼쪽 코가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실 안쪽으로 넣은 부분이 공백이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공백이 되는 거예요. 단추구멍이 된 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단추구멍이.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대로 떠주시면 되고 같은 방법으로 공백코 넣으면서 단추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단추를 좀 더 큰 거를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하나의 공백코 가지고는 구멍이 작아서 단추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코막음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단추구멍 만들기 부분을 제가 사이즈별로 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부분이 영상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그 영상 보시면서 단추구멍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자리가 왔죠? 이 자리에서 자, 실은 안쪽으로 넣어주고 두 코를 함께 떠주십니다.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단추구멍이 만들어졌어요. 자, 남은 부분은 그대로 또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에 지금 7번째 단에서 단추구멍 만들어 주시고 되돌아올 때는 그대로 겉뜨기 안뜨기 다 떠주시면 돼요. 되돌아올 때 보면 얘가 공백코지만 이제 되돌아올 때 그 자리가 안뜨기가 아니라 겉뜨기 하는 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돌아오면 안뜨기 있고 여기 지금 안뜨기 자리 이 부분이 지금 겉뜨기 할 차례겠네요. 겉뜨기 하고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가면 돼요. 순서대로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단 지금 가면서 뜨고 있죠. 되돌아오면 8번, 다시 가면 9, 되돌아오면 10, 11, 그리고 되돌아오면서 12단째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코막음을 하시면 앞단이 모두 끝납니다. 코막음 하시는 방법은 덮어서 밑단 작업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앞단을 마무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코 덮어쓰기에서 한 코 남았고요. 그리고 여유분, 마무리할 여유분 주고 잘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코를 완전히 이렇게 빼버리시면 돼요. 자, 요거는 안쪽으로 해서 감출게요. 돗바늘 이용해서 자, 여기 사슬, 안쪽 사슬 잡아서요.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감아서 아래로 이렇게 뺍니다. 지금 사슬의 반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감았어요. 반만. 그래서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감아서 한쪽을 쭉 빼줍니다. 울지 않게 잘 펴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짜투리가 남으면 밑에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도 한번 이 사슬을 이렇게 감아서 사슬의 한쪽만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감아서 조금 더 실을 감출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라인 모두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단추만 달면 되고요. 이렇게 단추구멍 만든 위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있고, 자, 여기에 맞춰서 여기 지금 서로 마주 보는 곳에다가 단추를 달아주면 돼요. 단추 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돗바늘 이용하시면 되는데 돗바늘 같은 경우 그 단추 구멍이 작아가지고 돗바늘이 안 들어가면은 일반 바늘 이용해서 일반 바늘로 바느질을 해서 여기에 달아주셔도 됩니다. 보통 이 돗바늘이 보면 바늘기가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단추 구멍에 이제 이렇게 안 들어가 버리면 꼬맬 수가 없으니까 바늘기 귀가 얇은 돗바늘도 있어요. 혹시 그 바늘이 있으시면 그걸로 쓰시고 이걸로 안 맞으면 일반 바늘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도 같은 색 실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지금 혹시 일반 바늘 쓰시는 분들은 이 실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빼서 실을 분리를 시켜서 일반 바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 요거 하나로 바늘기 꿰어가지고 요걸로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개수 보시면 돼요. 밑에 두 개에 하나, 둘, 셋. 자, 밑에 두 개에 하나, 둘, 셋 하고 이 자리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단추를 가운데에 맞춰가지고 달아줄 겁니다. 이 자리에 가도록. 그 단추는 그냥 일반 단추 달듯이 달아주시면 되고 뒤에 매듭 처리는 여유분 주고 여기 감추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바늘기가 얇은 좀 일반 바늘보단 두껍고요. 돗바늘인데 좀 바늘기가 좀 얇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도 이 실은 두껍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 2가닥 정도만 쓸 거예요. 2가닥 정도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2가닥 분리를 했고요. 이제 바늘기에 꽂아서 만약에 한 줄 하시는 분들 일반 바늘로 한 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꽂아서 두 개 같이 매듭 주고 이렇게 잡아서 두 개 잡아서 여기 매듭 주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실 2가닥으로 할 거니까 매듭 주지 않고 그냥 2줄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아까 하나, 둘, 셋, 넷, 5번.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 요 자리였어요. 자, 요 자리에서 중간 정도 똑같이 안 뜨기 했던 자리에 구멍이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단추에 구멍이 4개예요. 그래서 X자 모양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뒤에 여유분 놔두셔야 돼요. 숨길 부분. 매듭을 안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잡고 X자로 이렇게 자,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한 번 X자를 했고 한 번 더 할게요. 일반 실을 쓰시는 분들도 한 2-3번 정도는 작업을 해주셔야 탄탄하게 단추가 달릴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실은 매듭을 주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죠. 이제 편물실이다 보니까, 이 지금 실은 털실이다 보니까 매듭을 주지 않으면 그 일반 실 같은 경우는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매듭을 주고 작업을 해주시고, 털실 지금 있는 이 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매듭을 주는 대신 여유분 실을 넓게 주신 다음에 다 이제 꼬매고 나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해주고 나서 실을 여유롭게 놔두고 자르시고 그리고 나서 돗바늘로 사슬 문양의 반쪽만 잡아서 감침질 하듯이 숨길 거예요. 우리 그 고무단 소매 만들 때 감추는 방법으로 뒷부분에서 우리 사슬 하나 반쪽을 잡아서 감침질해서 쭉 뺐잖아요. 그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짜투리 실을 숨겨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대신에 얘는 사슬 지금 직선으로 요 아래쪽 부분만 쭉 감싸지 말고 왜냐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쪽 아래로 쭉 내린 다음에 옆으로 몇 칸 더 이동을 해서 마무리 실을 자르도록 할게요. 좀 빠지지 않게 쉽게 빠지지 않게끔 옆으로 1-2칸 이동해서 실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추를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원하는 개수의 단추를 왼쪽 단추구멍에 맞춰서
그 반대쪽 위치 잘 보고 달아주셔야 되죠. 단수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추도 달아주시면 돼요. 단추 구멍이 안뜨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달아주고 오겠습니다. 자, 단추 이제 4개 모두 다 완성을 하고 왔습니다. 숨기는 방법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으로 사슬 빼서 요 라인으로 한 번씩 더 숨겨줬어요.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고 단추 구멍도 한번 껴볼게요. 맞는지. 자, 구멍 사이즈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 하실 부분들은 짜투리 실들 잘 숨겨서 정리를 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안쪽에 모티브 연결을 하다 보니 이제 그 남은 실들이 많죠. 조각 실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숨겨 볼 거예요. 지금 제가 한쪽 부분을 모두 숨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숨길 거예요. 최대한 깔끔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자른 부분 좀 남네요. 이런 부분 이제 세탁하고 나면 실들끼리 잘 붙어서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하는 방법은 돗바늘 이용을 해서 보통 이렇게 묶고 매듭 주고 하다 보면 그거는 방법이 편하지만 사실 매듭이 풀리면 얘는 이제 조각조각 꼬맨 거기 때문에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안 하고 우리가 연결했던 요 라인을 따라서 실을 숨길 거예요. 감침질 하시면서 단추 처음에 달았을 때 이렇게 사슬 감침질해서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요거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런 모티브 연결하는 부분에서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의 실이 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연결하면서 뭐 이렇게 연결했던 실 중에 남아 있을 거고 얘는 모티브 자체에서 끝나는 실이 마무리했던 실이 남아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3개짜리가 있고 어떤 건 많으면 4개짜리도 있고 적으면 2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자, 이 실 같은 경우에는 당겨보니 이쪽 실에 연결된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당기니까 이쪽에서 연결된 실입니다. 그럼 얘는 이 방향으로 감침질해서 가고 얘는 이 방향으로 감침질해서 서로 한쪽 방향만 가면 울 수가 있어요. 우니까 이거를 실이 가는 방향대로 이렇게 감침질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일 거예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자, 근데 요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지 모티브 연결했던 부분이 울지 않게 겉에서 봤을 때도 울지 않게 작업이 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자, 요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사슬을 이렇게 하나씩 잡아주세요. 이제 요 부분은 안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모티브와 모티브 연결해서 바느질 돼서 합쳐진 사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쪽 거를 잡아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귀찮다 그러시면 우리 단추 구멍 할 때 단추 달듯이 밑에 매듭 숨기는 것처럼 이렇게 사슬 잡아서 감침질 하듯이 한 번에 빼주세요. 그리고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한 3cm 정도? 실 여유분 있으면 여유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이제 했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슬을 안쪽에 있는 사슬들을 잡아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세요. 그리고 당겨서 울지 않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빼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작업이 됐으니까 자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티브 끝나고 나온 짜투리 실인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이쪽 방향에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방향으로 그냥 얘도 숨겨 볼게요.
바깥쪽으로만 실이 바깥쪽으로만 안 나가면 되니까 안쪽에 있는 이런 사슬들에 숨길 수 있으면 잘 위에만 떠가지고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끝.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되는 부분에 있는 이런 실들은 지금처럼 방향을 보고 당겨 보시고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이렇게 교차되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제일 안 울고 그래도 편물이 평평하게 잘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앞라인 부분에 코를 주어서 있던 요 위치에 있는 요런 실들은 여기에 감침질 하듯이 빼시면 돼요. 요 라인에 이제 사슬이 잘 보이잖아요. 요 라인에서 감침질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요 라인 쪽으로 잡아가지고 실을 숨겨주세요. 이것도 당기면서 더 이상 안 빠지게 정도로 당겨주세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여기에 있는 실들은 다 요 라인으로 감춰주시면 돼요. 두 개니까 얘는 하나씩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같이 잡아서 감이 너무 두꺼워지니까요. 이걸 양쪽으로 나눠주시면 훨씬 더 도톰하게 막 뭉치는 부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은 그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인이 어디냐면 소매. 이 소매 떴던 부분의 끝에 있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것도 우리 코를 주었잖아요. 제가 설명 하나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V라인 쪽에서 여기는 따로 짧은뜨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코를 주었고, 제가 소매 부분은 바로 코를 잡을 수 없어서 짧은뜨기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티브를 뜨면서 들어가는 실 양하고 소매를 뜨면서 들어가는, 여기는 이제 메리아스 뜨기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떠지잖아요. 그럼 실의 무게가 훨씬 더 이 모티브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잡아주지 않고 짧은뜨기로 잡아준다는 건 코도 코지만 여기를 한번 탄탄하게 늘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얘처럼 그대로 작업을 해주면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소매가 늘어나는데 이 실 무게 때문에 더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가 구멍이 송송송송 나거든요. 실 무게 때문에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짧은뜨기를 하면 한번 그런 부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덜 늘어나죠.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달라요. 느낌이. 여기서 바로 잡은 거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혹시 뭐 나중에 아직 작업 전이시라면 나는 자연스럽게 코를 얘처럼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짧은뜨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코를 줍는 순서는 다 똑같아요. 21콧씩 우리가 다 잡았잖아요. 그거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는 코를 한번 주었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 사슬들이 있어요. 그럼 요 사슬들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감침질 하듯이. 자, 이런 부분도 모두 다 이렇게 감침질 하듯이 숨겨주세요. 아래쪽은 실이 좀 많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그래서 한 군데로 다 쏠리지만 않게 잘 나눠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다시 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 실 감추는 부분까지 모두 다 끝냈고요.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형 사이즈인데요. 단추 3개 달았을 때 대각선 무늬에 맞춰서 그 위치로 제가 단추를 3개로 얘는 잡아 본 거예요.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오버핏은 단추를 4개를 이렇게 잡은 상태입니다. 세로 길이는 오버핏이나 기본형 똑같고요. 가로만 지금 모티브에서 모티브 개수가 얘는 8개, 그리고 오버핏은 10개가 들어가서 양쪽에 약 5cm씩 차이가 납니다. 어깨도 무늬가 여기 어깨 부분에서 살짝 내려오는데 얘는 조금 더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어깨를 좀 감싸듯 정도의 그 길이로 내려오게 됩니다. 풍성한 거 좋아하시면 오버핏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베이직하게 가장 기본형 스타일의 가디건을 원하시면 기본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작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